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의 매출은 3천만 원에서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가치성장입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매 대행을 해온 지난 1년 동안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고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의 지난 1년 매출 그래프를 보면서 각 단계마다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500만원 구간입니다.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출 500에서 600만원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이게 맞나? 이거 정말 되는 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이런 의심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첫 주문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첫 주문의 기쁨도 잠시 제품을 빨리 배송해주고 싶다라는 욕심에 해운이 아닌 항공 배송을 선택을 합니다. 배터리가 있는 제품을요. 배터리가 있는 제품을 항공 배송을 하면 폐기가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폐기가 됐었습니다. 뒤이어서 동일한 제품이 2개에서 3개 정도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또 신나서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타정총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고 있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타정총은 화약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벽에 자동으로 박아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총기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총기로 분류가 되면 수입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관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제가 제품을 판매했지만 오히려 돈을 잃은 거죠. 제품을 판매했지만 돈을 잃었습니다. 내 이야기인가 하는 분들 아마 몇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힘내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영상 뒤쪽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품이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이것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수업료를 내면서 구매 대행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업로드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첫 번째 대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견적서도 작성해보고 경동으로 보낼지 화물킥으로 보낼지 관부가세는 뭔지 이 모든 과정을 고객님에게 CS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가 새로 배우는 거였고 모든 과정이 걱정과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고객님에게 배송하기 전에 제가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리 결제를 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 고객님이 반품하면 어떡하지? 고객님이 취소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 확정되는 날까지 상당히 초조했었어요. 그러다 구매 확정이 딱 되는 순간 와, 뭔가 해방된 기분이랄까? 그 걱정이 다 사라지면서 아, 이제 이 돈이 나한테 오겠구나라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시즌성 아이템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관련된 제품들 중에 구매 대행으로 팔기 좋은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소싱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즌 아이템을 팔면서 조금씩 신나 있었는데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위해 지역이 봉쇄가 됩니다. 저의 배대지는 위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판매자들이 저희 배대지로 제품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칭다오에 있는 배대지를 새로 알아보게 되고 배대지에 있는 물건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배송이 지연이 되게 되고 배송 지연은 고객님의 CS로 이어집니다. 근데 봉쇄가 일주일 뒤에 풀린다, 자가격리가 14일이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고객님들한테 언제 풀릴지 모른다, 죄송하다, 최대한 빨리 배송해 보겠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시기를 거쳐서 봉쇄가 풀렸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23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 1000만 원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12월까지 500만 원이었는데 1월에 1000만 원? 맞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의 향상이 있었는데요. 반자동 신규 사업자를 시작하고 알바분과 함께 일하고 소싱 방법을 바꾸면서 구매 대행 사업에 변화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팔아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중국 춘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송기간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1월 초에 주문한 제품이 2월 중순이 돼서 고객님한테 배송될 정도로 이때 물류가 정말 마비가 됐었어요. 물류센터 마비되고 마비될 뿐만 아니라 제품 분실되는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CS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막 잘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현타가 이때 오게 되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묵묵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고객님들한테 연락해서 친절히 안내하고 배송 지연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다시 연락해서 CS하고, 그리고 업로드 수량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50개 정도를 하던 거를 90개 정도 하루에 소싱을 하면서 업로드 수량을 늘려줬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춘절도 지나가게 됐고, 새로 시작한 두 번째 사업자도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가 되면서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CS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진상이 맞죠. 네, 진상이 맞는데, 착불비 안내를 수차례 했지만 나는 착불비 관리 안내를 들은 적이 없다. 문자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저는 문자 내역과 통화 내역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거를 고객님한테 이야기했음에도 고객님은 저한테 사기꾼이다, 허위 매물이다, 신고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기꾼이다는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더 안 좋은 말을 저한테 하셨죠. 근데 이거를 저도 처음 듣고 처음 경험하다 보니 진짜 손이 막 벌벌 떨릴 정도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CS를 그만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때 당시에 CS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던 거예요. CS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제가 그 고객님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면 크무비나 대량 주문은 CS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뒤쪽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소싱과 주문 처리, 알바 관리, 고객 대응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출이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계속 뭔가 제자리에 걸음하는 느낌이고, 알바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 고정비는 늘어나는데 매출이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투자하는 시간 대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그게 서 과장님의 더토코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고 대량 등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 2일차 첫 번째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량 등록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며 나의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량 등록을 열심히 진행합니다. 그 결과 매출 3,000만 원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5월 1,800만 원에서 6월 3,100만 원으로 2,000만 원대를 건너뛰고 3,000만 원대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대량 등록의 매출이 더해지기도 했고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 주문이 들어오는 첫 번째 효자 상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강의에서 배우게 된 온라인 판매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사업에 적용한 결과 저의 매출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었던 CS를 다시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CS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다시 CS를 시작했을까요? 크무비, 대량 등록은 CS가 필수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수록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매자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 200만원짜리 내가 정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고객센터에 궁금한 내용을 문의했더니 이틀에서 3일 뒤에 답변이 옵니다. 혹은 고객센터가 아예 연락도 안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정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제품이고 판매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면 구매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매 대행이 과연 그럴까요? 저는 상세 페이지에 중국어가 가득했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셀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100만원, 200만원인 제품이 만원 차이 난다고 싼 제품을 구매할까요? 저라면은 만원 싼 제품보다 연락 잘 되는 판매자, 그리고 내가 뭔가 궁금했을 때 답변을 잘해주는 판매자, 이 사람한테 구매할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판매할 때 가격이 만원, 2만원 싼 것보다 CS를 통해서 고객님한테 신뢰도를 더해주는 게 전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크무비와 대량 주문권에 대해서는 CS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대량 등록에 적용했습니다. 대량 등록은 많은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 상품을 거의 가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공하는 영역이 있죠.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하단 이미지죠. 저는 이 상하단 이미지에 후킹 문구를 넣었습니다. 전화 안 받는 구매 대행 셀러 불안하시죠? 저는 전화번호부터 공개합니다. 010 하면서 전화번호를 넣어놓은 거죠. 그 결과 실제 고객님들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전화 받네요? 하고 그 고객님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별다른 이야기도 없었어요. 진짜 전화 받는지 궁금했다. 그러고 그분이 제품을 구매하셨습니다. 만약에 전업으로 하신다면 이런 CS가 다른 구매 대행 셀러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차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대량 등록 CS를 닫게 됩니다.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하자면 대량 등록 CS로 구매 전환이 되었을 때 제가 얻는 순이익은 4,000원에서 만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반자동 CS를 통해서 구매 전환이 되었을 때 제가 얻는 순이익은 20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대량 등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순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S는 저의 시간을 사용하거든요.
같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대량 등록 CS를 해야 될까요? 반자동 CS를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반자동 CS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 CS를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CS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을 달성했지만 구매대행 비수기라는 7월 달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 구매대행 관련 단톡방에서 7월은 비수기다, 고객님들이 휴가 가서 소비를 안 한다, 구매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 뛰어넘어 보고 싶다, 이번 달에 매출 떨어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켓과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결과 매출은 떨어지지 않고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효자 상품의 검색량이 증가하며 판매량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이 점점 많아지면서 구매대행 주문 처리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시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출 1,000만 원일 때도 내가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새로운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매출은 올라왔지만 주문 처리가 많아지니까 또 다른 시간의 비효율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또 다른 강의를 수강하러 갑니다. 그렇게 8월이 되었고 저의 매출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8월 저의 매출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만 원을 투자하면 2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원을 그대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실 건가요? 에이, 만 원인데 당연히 하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왜 안 하시죠? 첫 번째, 많은 셀러분들은 그 만 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두 번째, 생각보다 만 원 투자하는 벽을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매일 보는 건데 내가 거기에 투자할 생각을 못하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벽을 깼을 때는 동일한 구매대행 셀러가 2명이 있을 때 내가 이 벽을 깨고 투자하면 나는 한 발 더 앞서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답을 찾아나가고 있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의 매출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판매해오던 효자 상품이 검색량이 점점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도 많아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의 상품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정지가 되었습니다. 노출 정지가 되니까 하루에 20개씩 팔리던 제품이 진짜 1개에서 2개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주문 하락과 함께 그 1페이지에 있던 경쟁자들한테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다 신고해야겠다. 다 신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제품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켓 규정을 공부를 하고 복구 요청을 해서 2일 정도 후에 상품이 정상 노출이 되었습니다. 정상 노출이 되자마자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품이 처음 노출 정지가 되었을 때 정말 화가 났는데 이 노출 정지 과정을 한번 겪고 나니까 꽤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두 건의 주문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경쟁자가 많아지면 나의 상품이 신고돼서 정지되기 전에 최소한의 방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을 넘어서서 내가 판매할 수 있을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이번 판매 중지를 통해서 꽤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되게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출 구간별로 고민이 아닌 매출 0원부터 5천만 원까지 저를 계속 따라다닌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의심과 확신의 반복입니다. 이런 의심과 확신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심이 없어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거에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의심이 없으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의심만 하고 이거 될까? 될까? 안 해야지? 될까? 하다가 안 하고 결국에 그 결과가 없게 되고, 결과가 없으면은 확신이 안 생깁니다. 의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으면 확신을 얻게 되고, 의심, 노력, 결과, 확신, 의심, 노력, 결과, 확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 결과로 매출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촬영하며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고민을 했고 이 부분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매출 그래프를 보면 절대 급성장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1,000만 원, 이것도 저에게는 정말 꿈같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 1,000만 원이 아닌 순이익 1,000만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정비 다 빼고 1,000만 원이냐? 아닙니다. 고정비 다 빼고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날이 8월 28일이고 이 순이익은 1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순이익입니다. 의심을 이겨내고 고민을 해결하고 저의 시간을 투자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 못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땐 저의 1년 매출 그래프를 쭉 봐보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닌 해결해보자 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성장하시죠. 안녕.